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단체 행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전시 의사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오늘 동시다발적으로 걸기대회를 열고 준비 없는 증원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사협회가 이번 주말 추가적인 단체 행동 방향을 결정하기로 해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규탄하기 위해 대전시 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피해자는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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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는 총선을 앞두고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 건강을 희생시키는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충분한 준비 없는 증원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의사들을 양산할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 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 결국은 질이 떨어지는 의사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고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걸기대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충남도 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선진 의료 시스템 붕괴를 가속화시킬 정책이라고 규탄하는 등 충청권에서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유튜브를 통해 사직 의사를 밝힌 대전 성모병원 인턴 홍재유 씨의 사직서를 놓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제출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부는 개별 사직서도 동료들과 상의가 있었다면 집단행동으로 볼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가짜 뉴스든 집단 행동이든 환자와 그 가족들을 불안하게 하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도구 삼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가 이번 주말 구체적인 집단행동 계획을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건양대와 을지대, 충남대 등 지역 대학병원 전공의들은 설령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제22대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나란히 대전을 찾았습니다. 대전 국군병원을 찾은 한 비대위원장은 부상 장병들을 위로하며 보수층 결집에 나섰고 조 전 장관은 대전 현충원에 있는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참배하며 윤석열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국군 대전병원을 찾았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말 취임한 아덴만의 영웅 이국종 병원장과 함께 입원 중인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앞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영화 건국전쟁을 관람한 한 비대위원장은 국방 의무 도중 다친 장병들에 대한 예우 강화와 더불어 군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약속하며 보수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아프시거나 다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정말 우리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 신당 창당에 나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대전을 찾았습니다. 첫 행선지로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은 조 전 장관은 홍범도 장군과 고 최수곤 상병 묘역을 참배하며 홍범도 지우기 논란과 해병대원 사망 책임에 대해 비판하며 윤석열 정권에 날을 세웠습니다. 그 홍범도 장군의 그 정신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그런 정신인데 그 점을 상기하기 위해서 저는 참배를 하는 것이고요. 슬픈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지지도 못하고.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3차 공천심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천안병은 이정문 후보와 김현 후보의 2인 경선, 보령서천은 구자필, 나소열, 신영선 후보의 3인 경선이 확정됐습니다. 논의와 순서대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논란의 소지가 없는 그런 지역들부터 저희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 전체 11석 가운데 절반이 넘는 6곳의 공천 방식이 결정됐지만 대전은 7곳 중 5곳, 세종은 2곳 모두 공천 방식이 결정되지 않아 결과가 주목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충남 도청이 있는 내포 신도시를 품고 있는 홍성 예산은 충남의 새로운 정치 1번지답게 선거전도 벌써부터 치열합니다. 여권에선 친윤 후보와 현역 사선 의원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야권에선 험지 탈환을 위해 양승조 전 충남지사의 투입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초 홍성 예산은 사선인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과 민주당 김학민 순천향대 교수의 리턴 매치가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여당 내 구도가 복잡해졌습니다. 양측의 신경전 속에 강 전 수석이 최근 지역 주민들에게 대통령 시계를 돌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홍 의원 측이 대통령 시기에서 보듯 친윤 후보인 강 전 수석이 과도하게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인다며 비난하자 강 전 수석은 가짜 뉴스라고 맞서는 등 설전이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복잡한 상황입니다. 중앙당이 당초 천안을 선거를 준비했던 양승조 전 충남지사를 홍성 예산에 투입하기로 하고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천안에서 내리 사선을 한 양 전 지사는 텃밭을 내주고 보수색이 강한 험지로 밀려나는 상황. 중앙당이 불장난을 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측근들을 중심으로 양 전 지사가 오랫동안 당을 지켜온 만큼 당이 명분을 제시하고 요청을 해온다면 계속 거부할 순 없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도청이 있는 내포 신도시를 품은 홍성 예산은 천안과 함께 충남의 정치 1번지로 꼽힙니다. 홍성 예산은 충남의 주도인 만큼 각 당에서는 이곳이 충남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공천부터 심혈을 기울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선거 모두 보수 정당이 승리했던 만큼 야당에게는 험지 중에 험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내포 신도시를 중심으로 젊은 층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번 총선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걸로 전망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영세 식당을 돌며 식당 주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10일부터 2주간 동구 전통시장 근처 식당 7곳을 돌며 전화로 예약한 사람인데 차량 견인비를 빌려주면 식사 후 식비와 함께 돌려주겠다며 주인들에게 총 30여만 원을 빌려 달아난 혐의로 58살 남성 A씨를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 동종전과로 복역하다 출소한 뒤 생활비가 없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노후 건물이나 철제 다리 등의 균열과 결함을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원천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초음파의 진동 형태를 바꿔주는 메타 물질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 기존 초음파 검사보다 시간은 단축시키고 정확도는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건물과 다리의 균열 결함은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내부를 볼 수 없어 검사가 어렵습니다. 이때 초음파 등을 사용한 비파괴 검사로 내부 결함을 살피는데 국내 연구진이 초음파 검사 효과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원천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수직 또는 수평의 직선 형태 초음파를 원형 진동의 초음파로 변환시켜 한 방향 결함만 찾을 수 있는 걸 다양한 형태의 결함도 한 번에 감지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기존 초음파 비파괴 검사보다 진단 범위를 넓혀 검사 시간은 단축시키고 정확도는 12배가량 높였습니다. 원형으로 진동하는 초음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나 있는 이런 그 결함에 대해서도 한 번의 검사로 검출을 할 수 있고, 초음파의 진동 형태를 바꿔주는 장치는 구멍이 뚫린 알루미늄 금속의 메타 물질, 검사하고자 하는 구조물과 검사기기 사이에 메타 물질을 두고 초음파를 쏘면 진동의 형태가 바뀌면서 보다 빠르고 쉬운 검사가 가능한 겁니다. 일정하게 뚫린 구멍 속 공기가 물질을 통과하는 초음파 진행에 영향을 주는 원리입니다. 연구진은 특정한 크기와 간격의 구멍을 뚫어 자연계에 없는 구조체를 만들어 특정한 성질을 내는 메타 물질을 만들어냈습니다. 연구진은 초음파의 진동 모습을 조절할 수 있는 메타 물질 원천 기술이 산업용 비파괴 검사뿐 아니라 골밀도 검사 등 의료 초음파 기술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단도직입 인터뷰. 오늘은 중증장애를 딛고 검정고시를 거쳐 마침내 법조인이 된 뒤 세종시의원으로 새로운 인생을 향해 계속 도전하고 있는 이소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중학생 때 의료사고로 긴 병원 생활 끝에 이제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됐는데 그 절망 속에서 나는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
이 정상인보다 되게 어려운 도전이었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하반신이 마비되고 제일 두려웠던 게 평생 부모님 인생을 저당 잡게 될까 그게 제일 두려웠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저답게 살고 싶었고 혼자 좀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야만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면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다리는 불편하지만 머리는 쓸 수 있으니 공부로 제 삶의 기반을 다잡고자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스스로 자립하고자 했던 강력한 의지가 제가 변호사 시험까지 합격을 하고 그러한 방향성을 이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침내 변호사가 됐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술술 풀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하니까요. 이 사회적 장벽이 엄청났을 텐데 어땠습니까? 정말 취업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어떤 법률사무소도 또 저를 받아주지 않았었어요. 합격 원서를 받은 거를 들고 면접을 보러 갔을 때 그분들은 제가 장애가 있는지 모르셨겠죠. 그분들이 당황하시는 모습과 동공지진하시는 모습을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장벽에 굴하고 싶진 않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기업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또 별도로 보기 때문에 저는 제 실력을 좀 더 공정한 기준에서 공기업이라면 판단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공기업에 도전을 했고요. 그리고 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고향이 경북 의성이시고 또 대학생활은 서울에 사셨는데 지금 활동하시는 곳은 세종시입니다. 세종시를 제2의 고향으로 삼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세종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생존을 위한 돌파구 중에 저는 하나였다고 생각이 돼요. 금융공기업에서 4년의 경력을 쌓고 다시 도전을 했는데 또 이직이 잘 안 됐어요. 또 번번이 다 실패를 했거든요. 마침 세종에서 먼저 개업을 했던 선배가 계셨어요. 제가 손을 내밀었을 때 선배가 손을 잡아주시기도 했고 또 세종시가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더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역시나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저도 같이 성장할 기회가 너무나도 많겠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각고의 노력으로 금융 전문 변호사가 되셨는데 다시 또 틀어서 비례지만 세종시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하셨습니다. 정치라는 게 요새 칭찬보다 욕을 더 많이 먹는 직업인데 굳이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변호사가 되고자 했던 것도 제 생존의 목적도 있지만 동시에 저는 타인을 돕고자 했던 마음이 컸었거든요. 입법과 관련돼서 또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몸소 느꼈던 것들을 극복하는 과정들을 좀 제도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저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요즘 청년들도 사실 굉장히 사회가 힘들잖아요. 그런 친구들에게도 더 많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그런 부분에서도 더 많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젊은 나이지만 정말 특별한 도전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요? 저는 멋있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제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하는 말인데요. 그 멋있게 산다라고 하는 제 기준에서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리고 성장해 나가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누군가에게나 또는 세상에 작게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제 인생에서 최고의 인생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가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전을 비롯한 세종과 충남도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2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전은 지난주와 같이 0.02% 하락해 4주째 하락세가 지속됐고 세종은 지난주 마이너스 0.32%에서 마이너스 0.03%로 하락폭이 크게 줄었지만 충남은 지난주 마이너스 0.07%에서 마이너스 0.09%로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전세 가격의 경우 대전이 0.05% 올랐지만 세종과 충남은 각각 0.19%와 0.05% 하락했습니다. 충남경찰청이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암행순찰팀 운영 시간을 이른 아침과 야간으로 확대합니다. 이번 확대는 지난해 시간대별 교통 사망자 가운데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와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가 전체 사망자 중 54.7%를 차지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경찰은 이어 교통사고 위험 지역과 사고 빈발 지역에 암행 순찰차를 집중 운영하는 등 단속 지역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대전시가 올해 공무원 224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채용 규모는 지난해 317명과 비교해 93명 감소한 규모로 모집 분야는 기술직군 128명, 행정직군 94명, 연구직 1명 등입니다. 직급별로는 7급 6명, 8급 5명, 9급 212명 등으로 제1회 임용시험은 다음 달 원서 접수로 절차를 진행하고 오는 7월부터는 제2회 임용시험을 시작합니다. 대전과 세종, 오송역을 연결하는 행복도시권 간선 급행버스 BRT 바로타 이용객이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행복도시 건설청에 따르면 지난해 행복도시권 BRT 이용객은 1,123만 6천여 명으로 지난 2022년보다 22% 증가했고 운행 첫 해 64만 명에 비해선 1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복청은 내년 말까지 세종 대전 BRT 도로가 유성 복합터미널까지 연장되고 세종 공주 BRT 도로도 신설될 예정이어서 이용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성면 피해자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 1,700여 명으로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악성 중피점과 폐암, 성면 폐증 등을 앓고 있는 성면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7,618명이며 이 가운데 31.7%인 2,416명이 충남에 살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2017년부터 피해자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태 확인과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 2배인 1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건강관리 대상자가 기존 800여 명에서 1,700여 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올해 상반기 초등학교 118곳에서 늘봄 학교를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늘봄 학교 전담 기간제 교원 118명을 배치하고 이 학기부터는 관내 모든 초등학교 422곳으로 늘봄 학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늘봄 학교에서는 농촌 체험과 문화, 예술,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며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인력도 지원할 계획입니다.